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다은, 이수영, 오승윤이라고 합니다. 잘못 눌렀어. 어떡해.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눌렀는데 갑자기 꺼졌는데. 한번 더 눌러보실래요? 먼저 저희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 및 소개, 두 번째 해석해 찾기, 세 번째 옥타브로 해 구현하기, 네 번째 수치 해석법, 다섯 번째 그래프 분석하기, 여섯 번째 교육에서의 적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미래에 교육에 몸을 담을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수학에 대해 조사하기로 뜻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탐색하던 도중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망각곡선의 반복 학습과 기억력에 관한 내용이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과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까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850년 독일에서 태어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기억에 관한 실험을 최초로 진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망각 연구입니다. 에빙하우스는 망각 연구를 위해 무의미 단어를 고안하였는데 일반 단어나 의미 있는 철자들은 이미 기억에 남아있어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기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기 나와 있는 VAQ, MHI와 같은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무작위로 배열한 단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 망각률은 습득 직후에 가장 높고 알고 있는 양인 파지량은 처음 9시간 동안은 급격히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이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연구 결과는 그 후의 기억 학습 연구의 원형으로서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챕터인 해석해 찾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한 식을 찾기 위해 논문을 참고했는데요. 시간에 대한 기억량에 대한 식으로 제일 윗줄에 보이시는 dp dt는 마이너스 b의 100 마이너스 a의 2의 마이너스 bt 승이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변수 분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해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p에 대한 식은 좌변으로 넘기고 t에 대한 식은 우변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했고, 적분을 하기 위해 인테그랄을 씌워서 최종적인 값을 구해냈습니다. 그 값은 p는 100-a의 2의 마이너스 bt승 플러스 c,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남고, 이 식은 학습 후 t일이 지나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비율에 관한 식입니다. 근데 해석해를 찾기 위해서는 적분상수의 값을 구해야 하기에 저희는 초기값을 설정해야만 했습니다. 초기값은 p0는 100으로 설정했는데요. 여기서 제로는 t로서 하루도 지나지 않고 학습 직후에 100은 그 기억을 하고 있는 p, 100만큼 기억하고 있다, 전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p0는 100이라는 식을 두고 초기값을 설정했습니다. 이 초기값을 위에서 구한 적분상수가 있는 식에 대입하면 적분상수는 최종적으로 a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해석해는 p는 100-a의 2의 마이너스 bt승 플러스 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t는 x축으로서 시간을 나타내고 p는 y축으로서 그 시간에 따른 기억하고 있는 보유량, 그리고 여기서 각각 ab가 보이실 텐데요. ab는 사람마다 다른 개인차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선행지식이나 개별 능력,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면 IQ 등이 있고, B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신적 요소, 예를 들면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옥타브로 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제일 처음 보이는 식을 보시면
t 대신 x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x축을 시간인 t로 잡았기 때문에 t로 잡고 0에서 30이라는 범위를 100 간격으로 쪼개기 위해서 t는 린스페이스 0,30,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계는 원래는 y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y축을 p인 기억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p는 100-a에 ea-bt승 플러스 a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플롯 t, p를 하고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a와 b는 개인에 따른 그런 값인데 a, b를 여기서 저희는 임의로 20과 1로 정하고 망각 곡선에 대한 그래프를 옥탑으로 구현했을 때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치 해석법입니다. 수치 해석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는 해석해는 변수 분리를 이용하여 정확한 해를 찾아낸 것이라면 수치 해석법은 오일러 방법을 이용하여 이제 옥타브를 이용해 근사값을 찾아 그런 그래프와 식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치 해석법을 구하기 위해서 간격 저기 보이면 h는 0.1로 잡고 옥타브를 이용해서 해석해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실제로 옥타브로 구현을 했을 때 근사값이 이렇게 짜르륵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해석해를 저희가 옥타브로 구해서 근사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근사값을 구했을 때 최종적인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꼴로 수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수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서 뭔가 그래프를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석해의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해석해의 그래프와 수치의 그래프는 실제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빙하우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 직후 10분 후부터 빠르게 망각이 시작되는데 20분이 지나면 학습한 것의 42%가 손실된 58%, 1시간 뒤에는 44%, 9시간 뒤에는 36%, 하루 뒤에는 33%, 한 달 뒤에는 약 21%가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한 것을 다시 복습하게 되면은 이제 망각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데 여기 이 슬라이드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복습을 하면 할수록 그래프가 중첩되어서 망각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는 복습에 있어서 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효과적인 복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복습은 학습 직후 10분 이내에, 두 번째 복습은 학습 직후 24시간 이내에, 세 번째 복습은 학습 직후 일주일 이내에, 네 번째 복습은 학습 직후 한 달 이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교육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신분이 우리들의 공부 방법,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학습 방법 방향 제시, 세 번째는 교수 방법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업을 한 후 학습지를 나누어 주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쓰게 함으로써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하고 그다음 수업의 가장 마지막 날 한 주의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전날 배운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쪽지 시험을 만듦으로써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전에 총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아이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PPT나 조사하면서 참고했던 논문이나 자료들의 주소를 이렇게 첨부한 것이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질문은 복습을 많이 해야 학습 효과가 좋다는 거죠. 시험 많이 쳐야 되겠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망각 곡선이 복습을 많이 하면 네. 이렇게 기억하는 용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양이 장기교육을 많아지잖아요.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면 A에 디펜드하는 게 개인차에 디펜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크게 영향을 미치죠. 크게 영향을.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개인차 혹은 재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복습하냐에 따라서 네.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다른 교수님들. 잘 들었는데요. 잊어먹어서 질문하기가 힘든 고세 망각을 지금. 아까 그 미분 방정식 있었잖아요. 네. 그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논문에 참고해서 저희가 그거 알아낸 그 부분이라서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뭔가 그 인간의 망각이 저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은 없었나요? 처음에 그냥 그 논문을 참고했을 때 제일 처음에 그 말씀드린 제일 윗줄에 있는 DP 시간에 따른 기억량에 대한 식만 찾고 이제 저희는 해석해를 구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P에 대한 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나요? 결과값에 따른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도출해낸 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미방을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이런 얘기들은.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모델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싶어서 딱히 반감기도 아니고 뭘까 싶어서.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개인별로 다른 데이터 A, B가 그게 계량화가 되는 건지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게 어떻게 측정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서 이제 패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